환경교육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북유럽을 자주 가는데 거기를 가면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를 가면 정말 그런 것들이 거기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렇게 비롯되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바로 학교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때 이 학생들이 환경 자체가 이제 오늘된 생활로 다 이렇게 실현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정책 공약 발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소중히 좀 경청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지적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순서는 관계없고요. 여기 저희들이 내놓은 것 중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요건 좀 전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의 지향과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무슨 농업을 얘기했죠? 스마트 농법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련되는 스마트 농법 자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같은 지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 참여연대 서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환경의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앞에 말씀 좀 서두를 꺼내면 우선은 이제 아이들 이제 보면 좀 1인 1교, 1인 1학생, 1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도 실천 중심이거나 학생들한테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청소를 할 때도 1인 1구역 정해져가지고는 나는 창문, 나는 어디 이렇게 해갖고는 그렇게 하면 이제 청소가 되는 과제 수행이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에 딱 너무 1인 1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기후나 이런 쪽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이 부담으로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건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나 이렇게 책임을 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환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학교마다 프로젝트나 테마를 주거나 주제를 선정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이게 결국에는 민주시민교육하고도 다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컨셉이라고 보는데 단지 말씀드리면은 좀 이렇게 1인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갖고는 정해주되 너무 이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책임이라든지 역할로만 친구들에게 환경에 접근하는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좋은 의견,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저는 세종환경교육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견이라고 합니다. 센터장은 따로 있고요. 그동안 학교 환경교육이 법제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보니까 여기 학교 환경교사 관련돼서도 배려해 주셨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주 훌륭한 환경교육 기반이 다져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전에 이제 성원정 사무처장님 말씀에 더 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 위주의 아이들 중심이 된 그런 뭔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거버넌스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어른들만의 거버넌스가 아닌 아이들이 지네들이 찍어서 어떤 분 분야니까 오셔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같이 걔네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에 지역 환경 단체 연계 네트워크 구성. 이제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이번에 광역센터로 지정을 받았어요. 네. 원래 환경부랑 같이 매칭을 해서 받아야 돼. 일단 광역 이제 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하면서 저희들 연계를 환경 단체들이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많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부모 관련돼서가 뭐지? 학부모가 일본의 환경사랑 환경사랑 학부모 지원사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여기 기반 구축인지는 모르는데 밑에 확산이나 실천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환경 캠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네. 굉장히 이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텃밭 가꾸기 운영 스마트 농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게 감수성, 생태 감수성으로 더불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생태 감수성을 키워주면은 자기가 접한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껴서 크면은 네. 그 기억과 추억과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소중함을 간직해서 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그 의식, 그 깔리는 그런 철학이라고 부르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 그 터가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농법 어른들의 그 훌륭한 스마트한 그런 거가 아니라 그 흙을 만지면서 자기 스스로 치료하면서 맨날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 텃밭 가꾸기도 한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농법 이런 것보다는 네.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런 것에 더 치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타소 중 크게 학생 기자단단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해 놓으신 거 잘 되신다면 아마 아주 훌륭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광역센터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사진식 예비후가 교육감이 되고 세종환경교육센터랑 함께 세종 환경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진짜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저도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 세계는 지금 기후 행동 그리고 21세기 환경과 관련돼서 그 환경의 중요성을 점점 높여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혀 환경 의제가 중심 의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인해서 환경 파괴적인 개발 공약만 난무하는 그런 좀 아쉬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정말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장이 되고 장이 돼서 지역에서만큼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제대로 이렇게 실현되고 구현되는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한번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분들의 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우리 교육이라는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수 후보께서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도 당신의 그 공약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교육의 이제 장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런 표현, 이런 의지, 이것들이 좀 굉장히 좀 높이 좀 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 교육 내에서 이제 환경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가 사실 보면 아이들의 그 생태 감수성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의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내지는 우리 지금 현재의 생태 문제, 환경 문제가 무언가, 이걸 갖다가 무엇이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이제 동시에 같이 좀 이루어지면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역 이제 그 민주 시민으로서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은 지금의 생태 문제는 어찌 보면은 우리 생존의 문제와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당장의 현재 아이들 미래의 문제고 아이들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생태 감수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공약을 갖다가 촘촘히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학교 교육에서의 그 전담교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환경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능동적으로 환경교육이라는 것들이 그 이제 뭐 선생님이 시키면 내가 그 해야 되는 뭐 이런 피곤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내 현안이고, 이런 것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갖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능동적인 참여를 갖다가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전담 교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생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환경단체, 그 다음에 학생들, 이 세 개의 그 주체가 어떻게 우리의 지금의 생태 현안을 갖다가 극복하고, 내지는 더 이제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생태와 이제 좀 공존하는 세상으로 갈 건가에 과연 노력하는 이런 모델, 이런 모델을 좀 세종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바라고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 많아갖고 정리를 좀 다 할 수는 없고요. 특히 강영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그 세종에서 교육해야 될 내용이 세종에서의 환경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 후보의 다른 공약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핀란드에서는 현상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심적으로 이슈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이제 과목이 통합적 그 교과 학습을 진행하는 걸 이제 현상 학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과 밀접하게 접목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약으로 이렇게 구현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뭐 강영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문제를 빠뜨리고 사실 교육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어불성설 정도로 환경 교육은 우리 뭐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니만큼 이 문제는 아주 앞으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들은 사실은 지역 자치단체의 교육과정이 일정 정도 지금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반영될 예정인데, 그 속에서 이제 꼭 실현돼야 될 교육과정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첨언을 하면 제가 말을 너무 길고 장황하게 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지역의 환경 전문가 그룹들 있잖아요. 예, 예. 전문가 그룹도 있고 이 전문가 그룹하고 학교 내에 이제 그 교육의 그 주체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들 이 어떻게 같이 이제 이세 개 주체가 좀 어울려져 가지고 환경 교육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의 문제, 생태 문제를 갖다가 계속 끌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이게 사실은 내가 피곤하지 않고 그 이제 뭐 좀 그야말로 내가 수동적인 어떤 이런 그런 교육이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그 전망을 비전을 갖고 쭉 같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네. 환경단체와 그리고 환경전담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그렇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네.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때 네.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공약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집어넣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이게 다시 그 공약이 지금 오늘 제시된 공약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하고 최종 기후 행동에 계신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지적을 해주셨다고요. 저는 이제 공약이라면 공약보다도 더 좀 근본적으로 좀 아쉬운 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저도 저기 사회과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교육을 전공하면서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좀 너무 틀에 박힌 네모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그러면서 그 안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자체도 참 많이 아쉽고 새로 짓는 학교들이 좀 더 지금 다 스마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런 시스템적인 거는 왜 그대로 가는지 왜 변화를 하지 않는지 그게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창발성, 뭐 창의성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자기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지 이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고쳐야 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고요. 네, 뭐 약간 생태 교육하고 약간 관계있고 약간 관계없고 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교육환경 재구조화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위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네모난 교실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사고를 경직화시키고 그리고 창발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학교를 교육청에서 이미 이제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적으로 학교 재구조화, 학교 건물 재구조화해서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미 한 3분의 1 정도가 올해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 이어서 할 텐데 이제 새로 짓는 학교만큼은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유연하게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있는 건물 안에 그걸 재구조화시키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건물이 양태가. 그래서 이제 새로 짓는 학교만큼은 충분히 그거를 고려해서 져야 된다고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예를 들면 해밀유초중고가 아니죠. 거기 그쪽 공동 캠퍼스 있잖아요. 저쪽 해밀동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그런 발상을 해서 했는데 아마 어머니들 사이에 학부형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됐든 이런 형태가 됐든 앞으로의 다양한 학교의 모습은 많이 좀 고민하고 새로이 시각을 좀 변화시켜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예. 저는 그 후보님께서 이 생태 환경 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이것을 제1 우선 공약으로 좀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겠죠. 이제 하나일 거고 그렇다면 우선 순위에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는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 길 주요 공약으로 내걸 거면 좀 더 호소력 있게
저는 가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네. 포괄적으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치면 뭐 인재 육성, 뭐 인재상 이런 것처럼 갖고 최근엔 또 뭐 민주시민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책임 있는 미래 시민을 뭐 만들어가는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상이 좀 그려지면서 네. 상을 좀 제시하면서 네. 또 학교 공간 일부분 얘기하시는데 학교에 대한 상도 좀 드러내놓고 그 어떤 전략과 배경 속에서 그 전략에 맞는 어떤 비전과 이제 전략 속에서 과제와 그 계획들이 좀 이렇게 정책으로 그게 좀 세부 정책으로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이 예, 부분에 말씀 대해서 듣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 제가 캠페인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요 이제 중요하게 제 정책에 좀 담아가야 되겠다. 물론 제 정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제 명함의 뒷면에도 기후환경 생태위기 부분에 대한 포스터를 갖고 다니는데 제가 드리는 대목은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꼭지가 첫 번째가 이제 책임교육. 지금 이제 교육 부분이 본질적 가치, 공교육의 회복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사실 이제 정책 발표를 다음 주부터 해나갈 건데 책임교육 어떤 건 하나 사실은 소홀히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게 미래교육입니다. 책임교육,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앞으로 빨리 미래로 나아가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시민교육 안에 이제 이런 생태교육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책임교육서부터 미래교육까지 쭉 봤는데 4가지 꼭지 중에 세 번째 꼭지에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밑에 꼭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 중요한 의제로 저 정책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간담회도 사실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정책이다, 좀 미약한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 정책 안에서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의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학교의 상은 아까 이제 이 강영석 위원장님께서 환경 교사들과 환경 단체들 학생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걸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들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좀 상실되어간 학교들이잖아요.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교육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을 인간 존엄성을 높여나가는 교육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생태환경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확대되어가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 공동체 교육이고 사실 미래교육이라고 얘기해서 미래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래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환경교육이잖아요. 미래를 실제로 환경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아까 얘기하신 그 교육 부분에 또 환경교육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아까 이제 후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환경교육을 어떤 과목으로 이렇게 넣지 않고 다양한 그 교과 안에 환경교육을 넣음으로써 환경교육을 베이스화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존엄성 교육이 아니고 생존의 교육이에요. 지금 기후 행동에 관련해서 캠페인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지만 지금 1.5도 얘기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의 많은 부분이 잠기게 되고 점점 올라가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지 또는 뭐 어디 지구상의 어딘가에서 제2의 지구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말씀하실 때 꼭 제가 딴지를 걸어서 환경교육은 예,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존재하자마자 생명에 달린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부분에 네, 맞는 말씀이시죠. 네. 예, 저는 뭐 하여튼 깊이 있는 고민에서 이렇게 또 현재의 현실 현황을 또 잘 진단하는 속에서 한계도 잘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이제 대안이나 정책을 이렇게 좀 내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는 생각 들고요. 지금 이제 좀 차별화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 교육감이나 지금 현재 또 제도와 정책이 쭉 시행되고 있어서 벌써 미래교육 파트는 담당 장학사가 배정이 됐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뭐 미래교육, 생태전환교육 뭐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또 갈 거잖아요. 미래교육 아까 말씀하신 분야에. 네. 그리고 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금법이 이제 3월부터 시행이 돼서 어떤 그 지역에서의 또 뭐 이제 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탄소 뭐 인지 예산제도 운영해야 되고 쭉 이제 갈 거라서 이제 그런 기반이나 제도적 근거도 이제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 실천학교는 환경부에서 뭐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좀 확대해서 세종도 몇 군데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기반이 이제 잘 좀 가고 있는데 요 정도 속도와 요 정도의 공약 정책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현 교육감이라고 해요. 지금 교육이 하고 있는 그쪽 그러니까 뭐 이게 차별화의 문제나 차별화 관점에서도 그렇고 좀 지금 현재 그 물 흐르듯 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보다 좀 더 그걸 포괄하고 포용성 있게 또 아까 통합 얘기하셨는데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네이밍부터 그리고 상을 일단 좀 잘 잡아서 네. 좀 크게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뭐 우주 뭐 이런 말을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결국 미래 시민 그러니까 지구 생태 시민은 이제 이재용 교수가 또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하셔서 뭐 이제 생태 시민 뭐 지구 생태 시민 양성 육성 이쪽으로 가야 된다 뭐쭉 해오셨는데 뭐 그런 상이 하나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상도 지금 협력 체계 부분이 있긴 한데 거버넌스나 지역 공동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으로서의 그런 협력 체계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쪽으로 더 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여하튼 거버넌스로 잘 협치를 해서 뭐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 학교에 대한 상도 지금 탄소중립 실천 학교 정도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는 이제 또 그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지금 뭐 버밍엄에서 먼저 실험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게 우리나라 형태나 세종 형태에 맞게 가능한 10몇 가지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종이를 재활용하는 거, 뭐 텃밭을 가꾸는 거, 뭐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전기요금을 뭐 200만 원을 실제 줄이는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들을 놓고 하면 얼마나 참여나 성과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한 미래학교에 대한 상이나 교육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이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다 포용하는 뭐 이게 그 기후변화 환경위기 뭐 이런 게 결국은 그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연결되죠. 외교 뭐 안보 이런 데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 그 ESG에 대한 그 강한 의지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천명하는 게
더 좀 시대에 앞서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거고 학비에 대한 상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텃밭 뭐 이런저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나 뭐 충북에서 주로 하는 뭐 한 7년째 하고 있는 초록학교 네. 사업단에서 좀 벌써 뭐 한 20% 정도 했을걸요. 모든 학교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되게 성공적으로 그게 이제 마을 공동체로 가면 초록 마을 사업단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되게 성과 있게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현 지금 현재 교육청 체제와 당신의 교육 체제가 뭐가 다르냐 그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거창한 어떤 비전, 거창한 플랜을 세워놓고 실천이 떨어지는 그런 교육보다 뭐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저는 집중과 선택을 좀 하겠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비록 계획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차게 운영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차별화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창의인재 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환경단장을 했는데 당연히 환경 교육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반성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으로서도 공부도 많이 부족했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슈화도 되고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깊이 공감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가들 이제 뭐 제가 이런 정도로 정책은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도 지속 가능하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아마 세종은 뭐든지 좀 인프라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해버릴 수 있는 곳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한 말씀 덧붙이면 네. 이제 공약이나 정책들이 어쨌든 이렇게 딱 나열쭉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단순 나열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유기적인 그런 거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이행 계획이라든지 추진 계획, 이게 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동반해서 네. 아 이분 이렇게까지 실천이 가능하겠구나,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시는 그래서 네. 나열식으로만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정책이나 공약은 조금 아니 유기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틀어지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공약이나 정책이 네.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정책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를 좀 실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들 제가 모셨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인수위가 꾸려지면 저희는 준비는 해놓고 있어요. 이게 중기 계획인지 단기 계획인지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사업은 빼고 어떤 사업은 이제 와야 할 건지를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여기에 다를 수가 없어서 생각하는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수장님께서 큰 틀에 그죠? 큰 틀에 지속 가능한 미래 학교의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밑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라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나눠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네. 체계와 기반 구축이 하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강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단 활성화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강화와 활성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역량 강화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그 뭐 교사의 역량 뒤에 있군요. 네, 실천의지 뭐 이쪽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체계 부분에서 네. 좀 혼재돼 있긴 한데 네. 협력 체계를 어떻게 좀 또 만들 건가? 네. 좀더 추가되면 좋고. 네. 실천 영역에서는 그 우리 공부 급식 쪽에 채식이나 뭐 네. 이런 걸 권장하거나 채식 식단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그쪽에 인력과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그쪽에
그럼 이제 사는 이제 선택지를 이제 좀 가질 수 있게끔 또 하다 보면 만족도도 이제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뭐 우리는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만 먹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실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뭐 통계상으로 보면 농업과 뭡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축산물 뭐 이쪽 분야가 30%까지 탄소 배출에 뭐 기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축산이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식이 아니라 채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 워낙 뭐 의무화하고 뭐 있고 막 이런데 우리 다른 지자체 방역들도 보면 뭐 약간 권장하는 수준이거나 관련 조례가 있거나 시범 사업을 하는 정도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좀 선도적으로 저는 네, 좀 좋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네. 그걸 위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예산과 인력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 뭐 이렇게 정도는 가져도 좋지 않나. 좀 실천하는 우리 거. 이제 학교에서 시범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네. 채식데이라고 해서 네, 채식대이. 채식데이라고 해서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직접 프로젝트로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죠. 그거는 뭐 인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인력이 그냥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들이 채식하면 안 먹어요. 그렇죠. 저항이 좀 워낙 생깁니다. 익숙해져 네.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공간을 결정하는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을 해도 식단을 짜놓고 채식대회하고 애들이 안 먹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전과정 그게 없으니까 항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아이들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이 자발성이 곁들여지면 실천이 좀 강해지겠죠. 그렇죠. 지금 아까 하신 말씀이 대표님도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환경 교사 한 명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떻게 임용 확대를 해도 이게 그 부분은 선택 과목이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경남교육청에서 네네. 어쨌든 시도교육과 협의 의제를 올리고 이제 교육부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학교 환경 교육 과정, 학교 환경 교육 과정에 대한 조례 제정 해달라. 그리고 이제 환경조사, 친교육 확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저희 생각은 이제 사실은 교과목에 환경교과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교과목에 대한 부담이 커져요. 그런데 환경교육 교과에서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게 환경교육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범교과에서 학교 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은 교사들이 아니 그렇다고 환경교사만 환경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범교과 내에서 범교사들이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확산이 빠르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놓기는 했지만 이건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대학도 2개 대학밖에 없거든요. 야구도 전국에 10명입니다. 저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10명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범국가적으로 할 때 아까 이제 우리 저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환경기센터 환경이 공동 대표님이 직접 가셨던 그 교사들에 대한 연수에서 우리 그 환경 관련 그 전문가 집단들이 꼭 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 이 지역 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아이들을 그 가르치기 위한 그 교사들을 연수하는데 연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법무 교과의 환경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과연 그렇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기 과목별로. 그래서 그죠?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양강화를 할수.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학교에서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정책 면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젊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교육, 의식전환 교육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게 교육청의 일이고 환경운동 연합하는 단체의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학교
학교만 해서 갈 수 없고 연합 단체에서 민간 단체에서 갈 수만 없고 같이 가야 하는 사실 시민사회 운동이죠 이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후보가 이제 다른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아름중학교나 어진중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그 학교를 변화시켰다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뭐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학교를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교사들도 사람이고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과도한 거고 변화하기가 힘든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교사들을 변화시키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종교육을 사람 중심으로 변화를 시켜보고 싶다라는 게 우리 후보의 좀 지향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아까 다들 걱정하셨다시피 범교과하면서 일반 교사들한테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를 그냥 들으라고 하면 다들 또 다른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우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든지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경험을 되시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의 경험도 중요하고 물론 환경단체 현장에서 했던 이런 귀한 자문들을 제가 오늘 귀하게 모신 이유도 제가 알고 있는 건 탁상 행정이 그러하다는 게 벌써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좀 더 보완하고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경험도 중요하고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게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거대한 또 프로젝트를 내놨을 때 제가 실현 가능하지도 못한 거를 내놓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것들을 좀 내놓고 알차게 운영하는 방안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하면서 제가 수시로 좀 여쭙고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은 좀 쉬운 것 같은데 혹시 더 의견들 우리 세종환경교육센터 성경희 대표님은 하실 말씀이 많은 표정이십니다.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예, 오늘 하셨던 말씀들 더 좋은 내용들이 더 나왔겠지만 계속적으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담아 안고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여기 세종기후행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정리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추후에 또 계속적으로 제안들, 고견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